문제 초보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싶으신가요? 이번 12강에서는 복합 수형과 자연 수형 응용 테크닉을 직접 보여드립니다. 쌍간, 삼간, 임리명의 조화부터 바라보는 후 절벽에서 매운 자연 수형까지 푸른과 함께라면 여러분의 분재가 작은 숲이 되고 한 폭의 자연 풍경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분재의 깊은 세계로 들어오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푸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연의 숲을 보세요. 이렇게 멀리서 내려다보면 수천 그루의 나무가 모여 있지만 전체가 하나의 풍경처럼 느껴집니다. 자세히 보면 어떤 나무는 바람 때문에 기울어져 있고 어떤 나무는 곱게 자라고 또 어떤 나무는 옆 나무와 엉켜 자랍니다. 그런데도 전혀 어색하지 않죠. 이것이 바로 자연의 힘이에요. 우리가 분재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 한 그루만으로도 작품이 되지만 여러 나무가 어울려야 더 풍성해지고 자연의 이야기가 담깁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조금 더 고급 단계, 복합 수형과 자연 수형 응용을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숲의 한 장면을 손바닥만 한 화분 속에 옮겨 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흥미로운가요? 안녕하세요. 분재를 좋아하는 푸름입니다. 오늘은 아주 흥미롭고 또 여러분에게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는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처음 분재를 시작하면 보통 나무 한 그루를 다루는 것만 해도 버겁습니다. 이 가지를 자를까? 어느 쪽으로 휘어야 할까 고민이 끝이 없죠. 그런데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나무 하나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 순간이 복합 수형을 배우기에 딱 좋은 시기예요. 예를 들어 작은 소사 두 그루를 함께 심으면 화분 속에 작은 숲이 만들어지고 소나무 한 그루를 절벽처럼 꾸며주면 마치 바닷가 풍경이 떠오릅니다. 오늘은 그 과정을 차근차근 보여드릴 테니 초보자분들도 걱정 말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먼저 복합 수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복합 수형은 말 그대로 여러 줄기가 어울리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 쌍간목은 두 줄기가 나란히 선 형태입니다. 마치 부부처럼 서로 기대어 서 있는 느낌이죠. 큰 줄기가 남편이라면 작은 줄기는 아내처럼 균형을 맞춰줍니다. 삼간목은 큰 나무 옆에 두세 그루의 작은 나무가 함께 있는 구조인데요. 부모 옆에 아이들이 함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임리명은 여러 나무가 모여 작은 숲을 이루는 형태입니다. 동화 속 숲 또는 여행 중에 본 산속 풍경이 그대로 담겨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나무들이 제각각 따로가 아니라 모두가 모여 하나의 그림처럼 보이는 겁니다. 합창단을 생각해 보세요. 목소리는 모두 다르지만 전체가 하나의 노래로 어울릴 때 감동을 주죠. 분재 복합 수형도 똑같습니다. 이 작품을 한번 보세요. 큰 나무가 주인공처럼 서 있고 그 옆에 작은 나무가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중심에 있고 그들이 옆에서 따뜻하게 기대 있는 듯한 느낌이죠. 큰 나무 혼자 있었다면 약간 단조로웠을 텐데 작은 나무가 함께하니 이야기가 생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작은 소나무 여러 그루를 함께 심어서 숲을 만든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을 보면 마치 사슴 한 마리가 숲속에서 뛰어다닐 것만 같은 상상이 들죠. 단순히 나무의 모양이 아니라 보는 사람의 머릿속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복합 수형의 묘미입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복합 수형을 만들어 볼까요? 오늘은 소사나무 두 그루를 준비했습니다. 초보자도 쉽게 다룰 수 있는 좋은 소재예요. 준비물은 단순합니다. 어린 소사나무 두 그루, 와이어, 가위, 작은 분재 화분, 마치 요리를 할 때 재료를 한눈에 꺼내 놓는 것처럼 분재 작업도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훨씬 수월합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따라 하실 때 꼭 준비 배치 다듬기 순서를 지켜보세요. 먼저 큰 나무와 작은 나무를 나란히 놓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거리와 각도예요. 큰 나무는 주인공이니까 중심에 세워야 합니다. 작은 나무는 살짝 옆으로 비켜 서서 주인공을 보조하는 역할을 해줘야 하죠. 생각해보세요. 가족 사진을 찍을 때 아버지가 가운데 서고 아이가 옆에 기대서 찍으면 더 따뜻하게 보이죠? 그 원리랑 똑같습니다. 또는 큰 건물 옆에 작은 건물이 붙어 있으면 균형이 잡히는 것처럼 큰 나무 옆에 작은 나무가 있으면 풍경이 훨씬 안정감 있게 느껴집니다. 이제 가지에 와이어를 감아 각도를 잡아보겠습니다. 와이어는 볼펜을 잡을 때 정도의 힘으로만 조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세게 감으면 나무가 상하고 너무 느슨하면 모양이 잡히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빵을 굽는 철사를 써보셨나요?
너무 꽉 조이면 빵이 찌그러지고 너무 느슨하면 금방 풀리죠. 와이어도 그 중간을 잡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가지를 구부릴 때는 한 번에 휙 꺾는 게 아니라 천천히, 마치 시계의 초침이 움직이듯 조금씩 움직여야 합니다. 나무도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서두르면 상처를 입습니다. 이제 보세요. 두 나무가 나란히 서 있으니 마치 작은 숲처럼 보이지 않나요? 단순히 두 나무를 심어둔 게 아니라 작은 화분 속에 하나의 풍경을 담은 겁니다. 이런 느낌은 꼭 숲속 풍경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마을 어귀에 선 느티나무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두 형제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 같다고도 합니다. 복합 수영은 보는 사람마다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매력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연 수형을 볼까요? 자연은 환경에 따라 나무의 모양을 완전히 바꿉니다. 눈이 많이 오는 산에서는 무게 때문에 나무가 한쪽으로 휘어집니다. 마치 겨울에 모자를 눌러쓴 듯한 모습이죠. 바닷가, 절벽에서는 거센 바람 때문에 가지가 한쪽으로만 자랍니다. 비슷한 예로 바닷가에 있는 깃발이 늘 한 방향으로만 펄럭이는 것과 같습니다. 한 비탈에서는 흙이 흘러내려 뿌리가 돌 틈을 비집고 나오죠. 사람으로 치면 미끄러운 언덕에서 발 디딜 곳을 찾으며 버티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이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분재에 옮겨 담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이 곧 최고의 교과서입니다. 제가 노트에 간단히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바람 맞아 한쪽으로 휘어진 나무, 여기는 절벽에 걸려있는 나무. 이렇게 그림을 미리 떠올려두면 작업할 때 훨씬 수월합니다. 건축가가 집을 짓기 전에 설계도를 그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 요리사가 요리를 하기 전에 레시피를 적어놓는 것과도 같아요. 준비 없이 시작하면 중간에 길을 잃기 쉽지만 설계도가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분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자연 수형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소나무 한 그루를 준비했습니다. 소나무는 강한 나무라서 초보자도 다루기 좋습니다. 잎도 사계절 푸르러서 계절에 덜 민감하죠. 그래서 소나무는 자연 수형을 만들기에 가장 좋은 소재 중 하나입니다. 이제 웨이어를 감은 가지를 천천히 한쪽으로 휘어주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조금씩, 여러 번, 천천히입니다. 한 번에 많이 꺾으면 나무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철사 옷걸이를 구부려 본 적 있나요? 한 번에 3개 꺾으면 뚝 부러지지만 조금씩 나눠서 천천히 구부리면 원하는 모양이 나오죠. 나무도 똑같습니다. 작은 힘을 여러 번 주는 게 안전합니다. 완성된 모습을 보세요. 작은 바위와 이끼를 곁들이니 정말 절벽에 선 소나무 같지 않나요? 이게 바로 자연 수형의 묘미예요.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폭풍을 이겨낸 나무 같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해변 절벽에 선 소나무 같다고 말합니다. 작품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오늘 만든 두 작품을 나란히 놓아보겠습니다. 왼쪽은 복합 수형, 오른쪽은 자연 수형입니다. 복합 수형은 여러 나무가 어울려 숲을 만들었고, 자연 수형은 자연의 힘을 담아냈습니다. 둘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작은 화분 속에 자연을 옮겨 담았다는 것이죠. 이걸 이해하면 분재는 단순한 나무 가꾸기를 넘어 예술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복합 수형과 자연 수형을 함께 배워봤습니다. 분재는 단순히 가지를 자르고 어이어로 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자연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그 느낌을 담아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길을 걷다 바람 맞은 나무를 보셨다면 그 장면을 분재에 담아보세요. 공원에서 큰 나무 옆에 서 있는 작은 나무를 보셨다면 그걸 화분 안에 옮겨보세요. 그러면 어느새 여러분만의 숲, 여러분만의 풍경이 화분 속에 태어날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12강 고급 수영 응용, 복합 수영과 자연 수영 꼭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이 있는 분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